안녕하세요. 재무 멘토 김정란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미국의 장기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장기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조금 가져와서 각각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처럼 금리 하락 시기에는 미국 장기채를 한번 사서 쭉 보유해도 되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와 수익 관리를 위해서 이걸 또 분할로 매입하는 방법하고요. 또 1년에 한두 번 이게 과하게 가격이 올랐을 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해서 수익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월배당 ETF와 관련된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배당 ETF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한번 수강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월배당 ETF도요, 그냥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승률을 또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시간을 내서 수강을 하시면 실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일로 재무 관련된 고민을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아무래도 메일로 회신을 하면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저와 재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 보시면요, 제일 하단에 재무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놨어요. 재무 고민이 있는 분들은요, 멘토링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고민을 같이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채 시장 금리의 분위기는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에 벌써 먼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장은 항상 선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한 발자국 먼저 움직여요. 그거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채권의 시장 금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한 발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더 먼저 더 앞서서 한 발 가 있어야지 그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요, 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2020년 7월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준금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시장금리는 이처럼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리 재빨리 들어가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 투자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장기채 투자는요, 작년 초부터 시장에서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요. 이 시점에 조금 관심이 증폭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금리가 다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피크를 또 찍어서 금리가 5% 가까이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때가 시장 금리의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꺾여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서 물론 이렇게 빠지진 않고 여기서도 분명히 출렁거리면서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출렁거리면서 빠질 거래도 빠지긴 빠질 거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미국의 장기국채에 투자를 해주는 4가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이고요. 요 스트립이라는 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고, 세 번째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H가 다 붙어 있고 라이즈는 또 H가 없다는 점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국채를 선택하는 과정은 마치 여행지 중에서
본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곳을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여행지는 조금 더 모험적일 거고요. 어떤 여행지는 조금 더 실속 있는 여행지도 있겠죠. 장기채도 각각 다른 리스크와 다른 기대 수익률, 다른 보수, 다른 해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TLT가 꽤 유명한 상품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해주는 ETF가 TLT예요. 근데 TLT와 같은 듀레이션으로 환을 해지해주는 상품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에요. 자, 듀레이션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듀레이션만큼 1%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TLT는 듀레이션 17년인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의 듀레이션도 한 17년 정도 되고요.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17%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여기 TLT와 같은 듀레이션, 좀 비슷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게 또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에요. 자, 이 상품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환이 노출돼 있다라는 게 달라요. 즉 TLT와 같은 환 포지션이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TLT는 달러로 투자하잖아요. 달러로 투자하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내림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반영이 돼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는 환을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고 내렸을 때 그 수익률까지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1330원대거든요. 자, 이럴 때는 뭐가 좋냐면 개인적으로는 환 노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1달러당 70원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환 해지를 할지 환 노출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환 노출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실속 있는 ETF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수수료가 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실속 있는 ETF를 찾을 때는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 미국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은요. 듀레이션이 26년이에요. 그리고 이 두 상품은 TLT와 비슷하게 18.9년, 17년 그런데요. 자, 제가 이 듀레이션 이제 하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1% 떨어졌을 때 듀레이션만큼 수익이 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0.1% 떨어졌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요. 2.6%가 나요. 0.2%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5.1% 수익이 나는 거죠. 작은 금리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립 액티브 상품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측한 거와 다르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지는 게 또 스트립 액티브 상품인 거예요. 라이즈하고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0.1% 움직일 때마다 1.8%, 1.7%씩 움직이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를 했냐, 언해지를 했냐 그 차이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0.5%가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타이거 미국 30년 스트립 액티브는 수익이 13.3%가 날 거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9.4%, 에이스 같은 경우는 8.6% 수익이 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올랐다 그러면은 언해지 상품이 수익이 더 나는 거고요.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언해지 상품이 수익이 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1억 원을 각각의 ETF에 투자를 했는데 시장 금리가 0.5%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후에 타이거 미국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은 수익이 1,300만 원 나는 거고요. 자, 라이즈는 940만 원, 그다음에 에이스는 86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시장 금리 0.5%는요.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움직이는 범주에 들어와 있거든요. 0.5%만 움직여도 1,300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수익이 아니랍니다. 즉 변동성이 꽤 큰 상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속 있는 여행 상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실속 있는 ETF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ETF 상품이 실속이 조금 있어요. 다른 ETF에 비해서요. 보수랑 비용이 좀 저렴한데 총 보수가 0.045%거든요. 자, 이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저렴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제가 4개 상품을 골라서 각각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시장에는 ETF가 이보다 훨씬 많기는 해요. 자, 그래도 ETF를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ETF를 샀어요. ETF를 사서 그냥 쭉 들고 계셔도 좋은데요. 근데 저는 우리가 리스크도 관리하고요. 수익도 실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래프는 2020년 7월부터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인데요. 자, 요게 금리가 상승했던 시기이거든요. 자, 실제로 금리 인상은 이제 이 시점에 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라갈 때 보면 어떤가요? 이게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그냥 한 번에 쭉 오르는 게 아니고요. 출렁이면서 시장 금리는 올라요. 자, 지금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였는지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때는 뭔가 타당한 이유로 이렇게 금리가 꺾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감이 있는 투자자라면은요, 이때 이러한 금리 상승장에서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투자자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 상승장에서, 즉 가격이 하락하는 데서 상승에 베팅을 해서 먹는 거는 조금 위험한 투자이고요. 자, 반대로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베팅해서 먹는 거는 꽤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작년 11월에 최고점을 찍은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계속 하락할 걸로 보여져요. 자, 물론 쭉 하락하지 않고 이런 파동과 출렁임에 의해서 하락이 이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때 들어가서 쭉 둬도요, 금리는 계속 쭉 떨어질 거기 때문에 수익은 날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8월 초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딱 봐도 이렇게 과하게 떨어진 것 같을 때 감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요, 한번 수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장기로 유지하는 거는요, 마치 나무를 기르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지만 가지가 너무 많으면 가지를 조금 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끔 좀 열매도 좀 따서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답니다. 국채 투자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두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게 조금 보여지지만 중간에 수익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을 때는 조금 따서 먹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지를 좀 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혹시 반등이 있는 구간에서 좀 나눠서 들어가면은 기준가를 또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한 가지치기 전략도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초에도 이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하게 빠졌었는데요. 자, 작년에도 이랬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12월 초쯤에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가 과하게 빠졌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열매를 따서 조금 수확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준가를 조금 낮춰서 가지치기 방식으로 계속 매입을 이어갔다면은 다시 또 이 시점에서 또 수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조금 과하게 빠진 것 같으니 그냥 둬도 되지만 수익을 한번 실현하실 분들은 좀 실현을 하시고 상품도 바꿔보실 분들은 바꿔보시고 다시 또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의견을 드렸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 자, 지금은 제가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온 상태고 다시 한 30% 정도 국채 매입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반등 없이 그냥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상 시장은 출렁이면서 가기 때문에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과 같은 전략을 쓰는 거고요. 제가 매도한 금리보다 더 빠진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또 그때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입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또 이 ETF를 그냥 쭉 들고 계셔도 되지만 조금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중간에 리스크도 관리하고 또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널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